96쪽 13번 풀겠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롭고 좀 체크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조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인데 최종적으로 봤더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가능한 한 a 더하기 b의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게다가 a 더하기 b는 정수가 됩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a가 1차항 계수고 b가 상수항인데 두 근 가지고 근각계수 관계에서 이용해서 풀 건데 어떻게 논리가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실근이라고 나와 있죠. 실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근데 문제에서는요, 그 두 실근을 각각 반올림했더니 5하고 3이었대요.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중근이 아니란 얘기죠. 근이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D가 0보다 크다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D가 0보다 크다, 요거를 쓰겠습니다. 일단은 A제곱, B제곱에 B에 해당하는 게 A죠. 이게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A하고 B하고 굳이 분리해서 구분하고 싶으시면 A제곱이 4B보다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2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멈추시면 되겠죠. 어쨌든 두 실근인데 그 실근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만 갖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두 실근을 각각 첫째 자리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즉 1의 자리까지 표현했다는 얘기죠. 5하고 3이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두 실근을 제가 편의상 알파 x하고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요, 예를 들면 하나가 5란 얘기는 반올림에서 5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올림에서 5란 얘기는 1의 자리까지 표현한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반올림에서 5가 되려면 이쪽이면 5학년 때 배웠어요. 올림은 이쪽 구간이 올려서 5가 되는 구간이고요. 버림은 이쪽 구간이 버려서 5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반올림은 반반 나누죠. 여기 반반 나눠서 4.5하고 5.5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반올림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냐면 0, 1, 2, 3, 4면 버리고, 그러니까 올림과 버림을 양쪽을 다 걸쳐 있는 거니까요. 5, 6, 7, 8, 9면 올린다. 그래서 숫자가 10개니까 10개 중에 0, 1, 2, 3, 4, 5개는 버리고 5, 6, 7, 8, 9는 올린다. 그래서 이 구간의 반과 이 구간의 반을 나눠서 정확하게 따지면 4.5는 올려서 5가 되는 거죠. 5.5 미만까지 되는 거죠. 즉 알파의 범위가 4.5 이상 5.5 미만인 건 알겠습니다. 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알파가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라는 것만 알아요. 왜? 반올림을 해서 5가 되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라는 숫자도 반올림에서 지금 3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이니까 1의 자리니까 2, 4 이렇게 찍습니다. 그럼 역시 반올림도 중간에 걸쳐야 되겠죠. 그럼 2.5와 3.5를 경계로 2.5보다는 크거나 같고 3.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3.5보다 작아야지, 3.5가 되면 반올림하면 4가 되잖아요. 5에서 반올림하면 4가 되니까. 그래서 베타는 2.5 이상 4.5 미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분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 왜 분수로 써놓을 거냐면요, 이따가 두 근과 계수의 관계에만 둘의 합과 곱인데 합은 그래도 더할 때 소수가 괜찮은데 분수는 또 곱하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소수는 곱하려니까 귀찮아서 여기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분수로 하나 바꿔놓겠습니다. 얘 2분의 11이고요. 얘는 2분의 5 이상 베타죠. 2분의 9 미만 이렇게 바꿔놓고 쓰겠습니다. 자, 요 관계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올림 했더니 5와 3이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있는 것을 착실하게 수행한 결과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우리는 A와 B를 알아야 돼요. 그럼 A와 B가 누구냐면요, 세 번째는 A와 B를 구해봐야 되는 거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라는 걸 알아요. 즉 우리는 알파란 A라는 것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걸 알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B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범위를 구해야지 A와 B의 범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파가 아까 우리가 구한 거에 의하면 4.5 이상 5.5 미만의 숫자예요. 그럼 베타가 2.5 이상 4.5 미만의 숫자예요.
죄송합니다. 3.5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요. 3.5인데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여기가 3.5였는데 4.5라고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둘을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면 작은 것끼리 더하는 거죠. 부등식 푸는 겁니다. 작은 것끼리 더하면 7 이상, 여기는 9 미만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A의 범위잖아요. A의 범위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 그쵸?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게 A니까 A의 본격적인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그쵸? 이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는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B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 범위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알파는 2분의 9 이상 2분의 11 미만이고요. 베타는 2분의 5 이상 2분의 7 미만입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곱하면요. 얘가 4분의 9, 5, 45. 얘는 4분의 7, 77. 그러면 알파 베타의 범위는 얘가 11과 4분의 1이고요. 얘가 18, 19와 4분의 19와 이렇게 되겠죠. 자, 알파 베타가 우리가 아까 구한 B였습니다. B가 그러면 11점 얼마 얼마와 19점 얼마 얼마 사이에 있는 거니까 B라는 거는 어차피 정수였거든요. AB가 정수였기 때문에 12부터 들어갑니다. 12, 13, 14, 15, 16, 17, 18, 19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A와 B를 일단은 다 구한 건 아니에요. A와 B의 후보를 고른 겁니다. 여기서 조건이 이제 필요한 거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 A와 B가 이식도 만족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두 실근이었으니까 이식도 만족해야 되고, 그 A와 B가 이제 두 근을 구했을 때 이 범위에 해당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둘을 더한 거죠. 더했으니까 범위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래 순수하게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엇갈려서 더했을 경우에 요건 만족한다 하더라도 그 알파와 베타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가 구한 A와 B가 이게 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막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앞에 조건을 다시 또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일단은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표를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요 A고요. 여기가 B라고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7 가능하죠. 아까 A가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나 쓰고요. B는 작은 것부터 쓰면 12부터 19까지 가능했습니다. 12부터 19까지 여기다 쓰겠습니다. 14, 15, 16, 17, 18, 19입니다. 자, 이거를 왜 했냐면요. 순서상을 찾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맞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12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두 실근이니까 아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였고 그건 A제곱이 4B보다 크다로 요 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즉 A제곱이 4B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1차 관문입니다. 이걸 통과를 하는 숫자들 중에서 또 다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A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A제곱을 비교하는 거니까 제가 옆에다가 살짝 A제곱을 쓰겠습니다. 이거 제곱하면 49죠. 제곱하면 64입니다.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각 B보다. B는요. 제가 살짝 4배를 한 걸 쓰겠습니다. 48이고요. 52고요. 56이고요. 60이고요. 64고요. 68이고요. 72고요. 49, 36, 76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요.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10이라면 A가 49니까 제곱하면 49고 B는 48이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A가 마이너스 7이었고 B가 13이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는 49인데 얘는 50이죠. 안 됩니다. 여기 다 안 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순서상은 일단 첫 번째 후보는 누가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7과 12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겠죠. 자, 또 가능한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곱하면 64죠. 4 하면 48이니까 얘 가능하네요. 얘가 더 크니까 가능합니다. 얘가 더 크니까 가능하고요. 더 크니까 가능하고요. 얘는 탈락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근이 달랐죠. 같은 두 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가 아니고 0보다 크다고 바꿨거든요. 그래서 얘 아니고 당연히 얘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후보가 여기서 이제 추려진 후보가 지금 5개로 추려졌습니다. 이게 다 답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8, 13, 마이너스 8, 14, 마이너스 8, 15. 이게 지금 A, B 순서상의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경우를 보는데요. 왜 이걸 디테일하게 풀어야 되냐면 이 조건에 알파와 베타가 반올림에서 각각 5와 3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그렇게 풀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구해놨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죠. b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10이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가 3이 나오고 x가 4가 나와요. 자, 문제가 발생을 했죠. 얘는 반올림하면 3이 돼요. 얘는 반올림하면 4지요, 4. 그러니까 반올림했을 때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4하고 5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어요. 소수 첫째 자리가 4.0인데 여기서 걸려 있잖아요. 1의 자리까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4가 됩니다. 반올림하면 4가 되는 거는 없지요. 자, 이게 조건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아까 3이었고 이 조건에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있을 수 있었죠. 알파와 베타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둘을 더한 범위를 구했기 때문에, 그쵸, 왜곡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직접 넣어주셔야지, 넣어서 확인을 해야지, 아, 반올림에서 5와 3이 되는 걸 찾아야지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그냥 보시면, 그다음에 얘는 보시면,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는 해당했어요. 알파 베타도 해당했어요. 하지만 그 디테일하게 들어간 원래로 돌아갔을 때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확인하셔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는 0이죠. 얘도 이제 풀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수분해가 돼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x가 2가 나오고 x가 6이 나와요. 얘는 더더구나 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반올림에서 3하고 5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그럼 이쪽 가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3은 0입니다. 얘는 인수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겠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3입니다. 자, 그럼 얘가요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요. 루트 3의 값을 외우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1.73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1.7입니다. 소수 첫째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5보다 큰 거죠. 근데 이제 좀 헷갈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수직선상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4가 있어요. 여기 4를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4,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눈금에는 1의 자리까지 찍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3이죠. 그러면 경계가 어디냐면 여기 3.5하고 4.5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4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겠죠. 여기 6이 있고 여기 2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5.5가 있는 거고 여기는 2.5가 있는 거겠죠. 그럼 보세요. 4에서 시작합니다. 4에서 플러스 루트 3이에요. 루트 3이 1점 얼마인 건 알아요. 즉 5보다 큰 건 아는데 여기를 벗어났는지 여기보다 작은지가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5 범위가 1.5보다 큰지 크면 6이 되는 거고 작으면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가 얼마냐면요. 루트 x가 1.5가 되는 x는 2.25입니다. 루트 2.25가 1.5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루트 2.25가 1.5니까 보시면 얘가 1.5가 되는 거죠. 루트 3이요. 이렇게요. 그럼 2.5는 1.5하고 얘가 2보다는 작으니까요. 이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루트 3이 1.5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잘 정리를 하시면 4에서 시작해가지고 루트 3이 1.5보다는 커요. 그럼 1.5보다는 크니까 여기쯤 있는 숫자예요. 여기 존재하는 숫자인 거죠. 그럼 걔는 반올림하면 뭐가 되죠? 그쵸? 6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1.5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1.5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 존재하는 숫자예요. 그럼 걔는 반올림하면 누가 되겠죠? 그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탈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5보다 그러니까 여기 1.5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1.5보다 크다면 6이 되는 거고요. 작으면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2개 남았는데요. 2개는 뒷장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하고 14 있고요.
마이너스 8하고 15가 있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는 0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4, 4, 16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루트 2가 여러분들이 1.414인 건 아시는 분들은 그냥 쓰실 수 있는데요. 루트 2라는 건 루트 2.25보다는 작지요. 즉 루트 2라는 건 1.5보다는 작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4가 있고요. 여기 3이 있고요. 5가 있고요. 6이 있고요. 2가 있습니다. 그러면 4에서 시작을 합니다. 4에서 플러스 루트 2예요. 루트 2는 1.5보다는 작아요. 1보다는 커요. 1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한 칸보다는 더 가지만 여기 5.5는 안 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하는 숫자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숫자인 거예요. 여기에. 그럼 걔는 반올림하면 누가 되죠? 그쵸? 5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4 빼기 루트 2 가겠습니다. 루트 2가 1보다는 크지만 1.5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어디에 존재하는 숫자냐면 4에서 한 칸, 여기요. 여기 존재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반올림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쵸? 3이 되는 거죠. 반올림하면 가까운 쪽으로 3이 되는 거죠. 반올림에서 각각 5하고 3이 됐죠? 이 친구는 통과됐습니다. 얘는 답이 됩니다. 그럼 얘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는 0인데요. 얘는 그냥 착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x는 3, x는 5, 반올림 해도 딱 3하고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숫자가요. 여기서 다 안 되고요. 얘네 둘만 됐습니다. 그래서 A, B 조합이 이게 가능하고요. 우리는 A와 B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하나는 6이고 하나는 7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이제 반올림에서 하는 범위 문제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크게 요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면 4하고 5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3이 있다고 해보면 여기 6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4에서 시작해서 4 플러스 루트 2 같은 경우만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1.5보다 작지요. 루트 2가 1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아요. 즉 여기서 가는데 한 칸보다는 더 가지만 절반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쯤에 도착하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면 걔는 반올림하면 그쵸 5가 된다는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여서 혹시 제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루트 3이 대충 1.73이 뭐 루트 2가 1.414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더하셔가지고 반올림 했네 안 했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414인 거 알았으면 5.414잖아요. 그럼 반올림하면 5가 되는 거고 4 빼기 1.414니까 반올림하면 2.6 얼마니까 얘 반올림하면 3이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숫자를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1.5가 제곱이 2.25를 경계로 일일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3번 풀어봤습니다.